갑자기 그냥 가고 있는데 팡 소리 나면서 멈추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에서 깜짝 놀란 20년이 넘은 전동차는 80%나 됩니다. 머리는 하얗게 백지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분 안에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승무원이 한 명이 더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유준입니다. 오늘 귀갓길에 여러분 무얼 타고 오셨나요?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오갈 때 안전에 대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지하철이 서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달 전 동래역에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동래역을 지나던 신평행 1호선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던 300여 명의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급히 대피했는데요. 이날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며칠 뒤 다시 동래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열차를 타고 있었던 김창현 씨를 만나 그날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교대역은 이제 약간 안쪽이죠. 교대역 쪽에, 갑자기 열차 이어지는 곳 그쪽 부분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탄내가 좀 나면서 갑자기 멈췄거든요. 공사장보다 좀 더 큰 소리.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고. 그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불안해하던 승객들이 직접 열차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사람 도와주고 운전하는 곳 그 앞에서도요. 그 아저씨가 뭐 어떤 걸 만지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스파크 튀고. 어디 기관실에서? 네, 기관실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그냥 사람들이 문 열고 다 내렸어요. 저쪽에서부터 동래역과 교대역 사이에 멈춰선 열차. 당시 안내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승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결국 선로를 따라 대피했던 것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났던 걸까? 고장 원인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길경석 교수는 노포 차량사업소에서 직접 사고 전동차를 분석했는데요. 지하철이 멈춘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기계 오작동인지 물었습니다. 모든 기기는 절연이 열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과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절연이라는 것은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때 일시적인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다른 2차적인 영향 없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단기가 차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차단기가 소손이 돼버렸죠. 동래역 사고는 전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견인 전동기에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이상 전류를 차단해야 하는 회로 차단기가 이상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고 불에 타 손상됐습니다. 회로 차단기가 손상되면서 전동차의 다른 전기장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정전이 발생해 운행이 정지된 겁니다. 그런데 열차가 멈춘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네 교대 거기가 이제 통신이 안 되는 통신 사고관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딱 열차가 서버리니까
뒤따르는 열차도 그 관제사와 고장 열차 기관사가 통하는 그 교신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역간에 고장차가 서 있고 승객이 탈출하고 있는데 뒤에 따르는 열차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1691열차는 1689열차 본신 갑니다. 승객 안내와서 다 내리게 하고. 아니 지금 동네 출발해가지고요. 그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했는데. 안 들렸거든요. 아니 전 비상 상황에 좀 했는데 그러면 많이 갔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갔습니까? 열차가 멈춰서고 승객들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던 그때 뒤를 따라오던 열차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운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어떤 입장일까? 2차 사고의 위험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승객들이 좀 성급하게 그 출입문 열고 선로로 뛰어내리시는 바람에 그래 됐지. 그것 때문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답변. 그러나 부산 지하철 노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라인 브레이크 작업장입니다. 그 차에서 실제로 떼낸 부품인데 이렇게 다 이제 화염하고 높은 온도에서 탈색도 되고 끓음도 많이 묻은 상태입니다. 회로 차단기를 감싸고 있던 부품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산 건가요? 동이 구리가 녹아서 용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이제 전류나 전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품이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 입수한 사고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장을 일으켰던 회로 차단기와 견인 전동기는 약 6개월 전에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고장이 난 겁니다. 이게 다 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노후가 됐다, 오래됐다 하니까 이제 이것만 교체를 한 거죠. 이거 이제 함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 전에는 이 격벽이 없었어요. 이게 통짜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터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부하가 받고 여기에 부하 받은 게 옆으로 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손상을 주니까 아예 격벽을 설치를 해서 손상이 가더라도 이것만 손상 가도록 격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보면 제일 끝에 있는 F2까지 다 불었던 거죠. 부산 지하철 노조는 노후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수 작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핵심 부품만 교체했다고 해서 이 전동차가 안전할 거라고 보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주 세밀한 어떤 배관, 이런 엔진에 들어간 배관이 터져도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후화된 전동차는 그런 배관들이 다 29년 전 만들 때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전 인지가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나야만 알 수 있거든요. 앞서 확인했듯이 수리를 했는데도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나자 노후 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까지 655억 원을 들여 노후 부품을 수리 교체할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동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처 훈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비상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량 점검은 안심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기관사들의 특별훈련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춘 사고를 가정한 상황인데요. 잠버선 개방 영어. 보장기 전면검사 영어.
뒷차가 구조하러 가는 훈련입니다.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관제에 연락을 해서 운행 관제에서 그 후속 열차에다가 구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장 차량의 기관사는 구원 준비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럼 일단 승객이 내리고 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예. 선로에 멈춘 열차를 뒤따라오던 열차가 가서 구원해 오는 것으로 1년에 4번 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전개! 전기가 이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장차에. 그러니까 전기 계통을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방송장치랄지 DC등만 들어오기 위해서 전원선을 연결해 준 거죠. 그런데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실제 사고 현장에서도 단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관사들은 승객을 대피시키는 훈련도 받는데요. 승객 대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상사다리입니다. 저쪽으로 내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내리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이거를 안 써봐가지고 교육 때는 한 번씩 하지. 사고가 나면 기관사는 맨 끝칸에 있는 승객들까지 이 사다리로 내리도록 돕습니다. 기관사 혼자 초동 대처가 가능할까? 동네역 사고 때 열차를 몰았던 이학진 기관사. 20년 경력에도 사고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람이 이제 기관사가 당을 하거든요. 일단 차가 딱 서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제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내가 이제 차를 또 이래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제 연락이 되죠. 또 차량 또 이래 복귀를 시켜야 되죠. 또 승객하고 또 이래 방송도 해야지. 사실 뭐 1인 3 역할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혼자서. 비상시 혼자 초동 대처를 한다는 것은 기관사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사 행동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을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사는 관제실에 보고를 하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사고가 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조치가 되면 다시 운행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기관사는 안내 방송을 하고 사고가 난 위치에 가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화기로 꺼야 합니다. 승객 중에 환자가 있으면 관제실에 보고하고 병원 이송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기관사 혼자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관사들은 기관사 혼자 운행하는 1인 승무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뭐 방송을 먼저 해야 될지, 고장 처치를 먼저 해야 될지, 차량의 연락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고 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머리는 하얗게 백지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분 안에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매뉴얼은 물론 우리가 항상 연구해서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점검하고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건 항상 매뉴얼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매뉴얼대로 안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1985년에 개통했습니다. 개통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차량 노후화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은 전체 차량 중 80%가 20년이 넘은 차들이고 절반 이상이 25년이 넘은 노후 차량입니다. 특히 노포와 신평을 오가는 1호선은 하루 평균 45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전동차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노포 차량 사업소를 찾아가 차량 점검을 지켜봤습니다. 3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상 점검. 4명의 정비사가 둘씩 조를 나눠 차량의 상하부 점검을 맡습니다.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상검수는 3일마다 점검하기 때문에 주요 장치, 그러니까 동작 상태, 그러니까 기능 이상 유무, 그다음에 외관적으로 해가지고 뭐 결함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전기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를 받는 주요 부품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비사들은 전동차의 핵심 부품인 펜터그래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기를 받는 장치죠. 이쪽에서 전기가 흐르면 fon선은 이 정도로 이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지하철 전기 공급 장치? 네, 전원 공급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계속 접촉이 안 되고 있으면은 전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긁은 거는? 네. 긁어줘야지 고르게 접촉이 돼가지고 전원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외관 점검이 끝나면 출입문, 안내 방송 장비 등 운행 중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열차 내의 장치들을 확인합니다. 부품 과열로 인한 화재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연료 낭방기에서 열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열로 인해 또 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직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고. 이런 점검으로만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제품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리나 점검에 방법이나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연관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 상황을 연출해 훈련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지만 사고는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고가 날 때마다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신차 도입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지하철의 안전, 즉 시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차량 점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 점검에 문제는 없을까요? 전동차 점검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일에 한 번 하는 일상검수, 석 달에 한 번 하는 월상검수, 그리고 전반검수가 있는데요. 전동차를 2년, 4년 주기로 연구 결합 부품을 제외한 모든 장치를 분해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비하고 검수하는 장소입니다. 부품을 분해해서 하는 전반검수는 16일 동안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반검수 주기를 두고 부산시가 2009년 부산교통공사 감사에서 4년에서 3년으로 그 주기를 단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고 2011년 감사에서 또 한 번 지적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는 이틀에 한 번 하던 일상검수를 3일에 한 번으로 바꾸고 검수 인력도 9명이나 줄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감사 지적 사항인 전반검수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또 문제점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품의 그 주기 교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오버홀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할 적에는 그 4년에 맞게끔 저희 차량이 원래 제작이 되어 있었고, 3년이 만약에 된다 하면 과잉 정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과잉 정비? 네, 3년이 되면은 굳이 뜯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뜯는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부산시 감사 지적 이후 1호선에서는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남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700여 명이 대피했고, 2달 뒤에는 범내골역에서 화재가 나 200여 명의 승객들이 연기를 뚫고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티역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런데도 과잉 점검이라 할 수 있을까?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과잉 준비를 하고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느 만한 사고 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정비를 안 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진짜 안중에 없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동차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최대 40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3월 관련 법령에서 내구연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검사만 통과하면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한정 길어진 전동차 수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튼 좀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몇십 년 된 오대에서는 그건 교체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노후 전동차는 안전면에서 사람의 그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교체할 때는 교체를 해야죠. 얼마 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깜짝 놀란 20년이 넘은 전동차는 80%나 됩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원들은 노후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부산시 예산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때문에 부산시의 예산 중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면 시나 부산시의회가 힘써서 이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해 연평균 1240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약 1,300억 원의 적자를 낳고 있어 시 지원비로 적자를 메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추가 지원은 가능할까? 부산시 교통정책과를 찾아가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교통국 예산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인데 거의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일반행의 특별행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재량권을 가지지 않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방정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차부터 해가지고 바로 교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해 서병수 시장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품,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것은
재빨리 교체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차량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지하철 사용을 하시는 시민들의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서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정비를 더 자주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검수 주기를 단축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 점검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경비도 더 들겠지요. 그러나 하루 80여만 명의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조차 사고가 난 뒤에야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작업을 하는 수준이라면 안전한 도시 부산은 아직 우리에겐 먼 훗날의 이야기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 이것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안전입니다.